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강의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화기술과 에멀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액, 즉 에멀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동물의 젖을 볼 수 있으며 에멀전을 유탁질 또는 유탁액이라고도 합니다. 에멀전의 예는 일상생활에서 우유를 비롯하여 많이 있는데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흔들어 섞으면 한 액체가 미세하게 쪼개져서 다른 액체 속으로 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유화 혹은 에멀전화라고 하며 이렇게 미세하게 분산되어 있는 계를 에멀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멀전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하여 방치해두면 다시 두 액상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안정화시키려면 다양한 에멀전 화제 또는 유화 안정제 등을 첨가해서 유화 입자를 미세하게 해주거나 유상, 수상의 비중 차이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외상의 점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안정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유화 기술을 이용한 것이 유액 에멀전으로 이미 많은 시간에 걸쳐 공부했던 사항입니다. 유액 에멀전은 화장수, 스킨과 크림의 중간 물성을 가진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유분량이 적은 유동성 WO형 에물전이고 사용된 배합제에 따라서 다양한 영양물질을 피부에 공급합니다. 피부의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재생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액의 pH는 피부 표면의 고유 영역에 맞춘 약산성에서 중성이지만 특수한 발꿈치의 경우는 알카리성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로션 유액의 경우 크림에 비해 수분량이 많아 피부에 얇고 부드럽게 도포되고 흡수되어 상쾌한 사용감을 주게 됩니다. 또한 화장수에 비해서는 유분량이 많아서 피부 밀착감이 좋고 피부에 얇은 유막을 형성하여 유수분의 이탈을 방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어서 유액 제품입니다. 유액 에멀전은 유상에 비해 수상 60에서 80%의 비율로 높기 때문에 발림성이 좋고 산뜻하며 피부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유액은 유동성이 있고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개수로 수용성 고분자를 사용하여 점성을 부여하고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종류는 일반 피부 타입의 종류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유액 에멀전의 pH는 주로 6에서 7,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약산성, 약알칼리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건성 피부용은 유상 보습제 함량이 많고 풍부한 사용감으로 영양감이 느껴지며 다소 번들거리는 특성을 보이며 유성 성분은 20에서 30%를 함유합니다. 중성 피부용은 유분과 보습제를 적절히 함유하고 촉촉하고 번들거리지 않으며 비교적 가벼운 사용감을 갖고 유성 성분을 10 내지 20% 함유를 합니다. 지성 피부용은 유분을 적게 함유하고 알코올을 정량 배합하여 청량감을 제공하며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를 흡수할 다공성 파우더를 함유하여 부드럽고 매트한 사용감을 보여주고 유성 성분을 3 내지 8% 함유를 합니다. 복합성 제품은 중성 피부용에 가깝지만
피지 분비 조절을 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용은 저자극성 성분을 선별하여 사용하며 향, 알코올, 색소, 보존제 등 피부 자극 유발 물질들을 배제하거나 최대한 적게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된 제품입니다. 이어서 에멀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멀전의 일반적으로 종류는 기능, 용도별 또는 제형별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모이스처 로션은 보습 유연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며 클렌징 로션은 메이크업의 잔유물 제거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마사지 로션은 혈행 촉진 및 유연 효과, 선블록 로션은 자외선 차단용, 핸드 로션은 손의 건조 및 주부습진 예방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바디 로션은 건조 방지 및 유연 효과를 온몸에 주는 역할을 합니다. OW 유화 타입은 수분 증발 후 반투막이 형성이 되며 산뜻한 사용감을 주며 친수성 계면 활성제 중심으로 고급 알코올과 고급 지방산이 주로 사용됩니다. WO형 타입은 OW 타입보다 오일상의 농도와 제형의 특성 때문에 유연성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친유성 계면 활성제가 OW 유화물보다 피부에 보호 오일막을 형성하여 보습 효과가 우수합니다. 다중 유화는 100년 전부터 관찰된 기술로 OW형 유화가 다시 오일에 분산된 OWO형과 이와 반대로 WOW형의 제형입니다. 일반적으로 WOW 유화를 제조하기 위해서 방법은 친유성 유화제가 용해된 오일상에 물을 첨가하여 WO형 유화를 형성하고 다시 친수성 유화제가 용화된 수용액에 분산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당중 유화의 작은 유화 입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1차 유화 시 친유성 계면 활성제의 함량을 높여 오일막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과 2차 유화 시 친수성 계면 활성제의 농도를 줄이고 분산된 WO 유화의 양을 늘려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OWO형의 제조는 일반적인 OW형 에멀전을 만든 후 유기 변성 점토 광물을 이용하여 OWO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상에는 휘발성 실리콘, 내유 중상에는 고형 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리치한 감촉을 얻으면서 급격히 가벼운 느낌, 마지막에 촉촉해지는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다중 유화는 다른 성분과 접촉 시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약물의 전달 등의 연구로 인지질, 이중막 내의 약물을 내포시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중 유화는 폐수 처리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멀전 제법 및 처방에 관한 것입니다. 에멀전을 제조하는 방법은 처방의 구성 성분을 평량하고 첫 번째로 150ml 비커에 수상성분 4에서 5를 넣고 70도까지 가온하여 녹여서 수상을 제조합니다. 두 번째로 수상에 유상을 가하면서 골고루 섞으면 우윳빛으로 입자 균일화를 위해 호모 믹서를 사용하며 3 내지 5분 정도 혼합을 합니다. 세 번째로 천천히 저으면서 식히면 OW형 에멀전이 제조하게 됩니다. 주요
구성 성분은 유분량이 20 내지 30%, 정제수, 유화제, 보존제, 보습제이지만 예시 처방은 리퀴드 파라핀이 50%로 건성 피부에 적합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림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림은 유액 에멀전처럼 물과 오일이 혼합된 유화물의 형태입니다. 유액은 유동성이 있는 에멀전이지만 크림은 점도가 높아서 유동성이 없는 반고형의 에멀전입니다. 유액 에멀전과 비교 시에 다양한 오일 및 왁스류가 사용되고 안정성이 좋으며 유분, 보습제 등을 여러 가지로 비율로 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입니다. 크림은 유상, 즉 오일이나 왁스 등과 같은 성분의 함량이 높고 수상의 보습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대한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수분과 유분을 피부에 공급하여 피부의 보습, 유연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특정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여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세정, 클레이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크림의 종류 중에서 기능별 분류의 종류와 제형별 분류의 종류에 대해서 각각 기능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림의 종류는 낮에 사용하는 데이크림과 밤에 사용하는 나이트 크림으로 분류되고 함유된 성분의 효과에 따라 모이스처 크림, 에멀리엔트 크림, 클렌징 크림, 마사지 크림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이스처 크림은 피부에 유수분을 공급하는 크림으로 함유된 성분에 따라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에 유연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클렌징 크림은 피부 표면에 피지, 메이크업과 같은 더러움이나 화장을 지우는 데 사용하기에 피부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분을 함유하고 화장 등의 노폐물 제거가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성 성분을 적용하고 사용 후에는 쉽게 제거가 가능해야 합니다. 마사지 크림은 피부의 혈행을 원활하게 하여 피부의 영양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크림입니다. 퍼짐성이 좋고 온도 변화에 영향이 적은 성분을 함유하여 미네랄 오일, 밀랍,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왁스와 식물성 오일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 선블록 크림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입니다. 헤어크림은 모발을 보호하거나 정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크림입니다. 제형별 특징은 앞서 로션류와 동일한 유화 형태의 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 보습 효과, 사용감 및 보습 효과, 가벼운 사용감 및 유효 성분의 전달 등의 목적에 따라 제형별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로 고분자를 이용하여 수분을 다량 함유한 투명한 외관 상태 또는 반투명한 젤을 만들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청량 효과를 주는 수분 크림 제품도 있습니다. 이 수분 크림 제형에는 카르복실 비닐, 폴리머와 메틸 셀룰로스를 사용하여 여름철에 사용하며 진정 효과,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벼운 메이크업 젤 또는 클렌징 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크림과 유상 오일의 성분에 따라서 유성 크림은 오일이 50% 이상 있고
수분 함량이 15 내지 50%를 함유하며 OW나 WO형 모두 존재하고 건성 피부에 효과적이며 에멀리먼트, 마사지, 클렌징 크림 등이 이에 해당이 하겠습니다. 중유성 크림은 30 내지 50%의 오일을, 수상은 50에서 70%를 함유하고 있으며 OW 타입으로 유성 크림에 비해 사용감이 가볍고 핸드크림이나 베이비 크림 등이 이에 해당이 하겠습니다. 약 유성 크림은 10 내지 30%의 오일 성분을, 수상은 70 내지 90% 함유한 OW 타입의 크림으로 가볍고 산뜻하며 지성 피부에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바니싱 크림 또는 남성용 크림, 모이스처 크림이 대표적인 제형입니다. 다음은 크림의 제법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크림의 제법은 로션의 제법과 동일하며 주요 구성 성분으로는 스티아린산, 알칼리제, 물, 오일, 보습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습제로는 일반적으로 글리세린이 사용되며 부틸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 등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 상쾌한 감촉의 사용감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표피에 인공 지질막을 형성하기 위한 오일로는 파라핀, 수코알렌 등을 배합하여 유성 성분량을 조절하여 마사지 크림이나 에멀리먼트 크림을 만들게 됩니다. 크림의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는 페녹시에탄올, 하이드록시 아세토페논, 글라이콜류를 복합 방부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조 방법은 수상 성분을 비커에 넣고 70 내지 80도로 가온하여 준비합니다. 유상인 오일 왁스, 유화제, 지방산, 자외선 차단제 등을 평량하여 비커에 넣고 70 내지 80도로 가온하여 준비를 합니다. 수상에 유상을 가하면 헨셀 믹서, 유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화가 완료되면 냉각, 탈포하고 45도씨에서 추가로 미용 성분인 수용성의 천연 추출물을 첨가하게 됩니다. 추가하여 냉각하고 탈포하고 여과하면서 반제품을 입고되게 합니다. 에센스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센스는 기존의 스킨 로션 크림의 세 가지 구분해서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으로 개발된 제형입니다. 보습 유연 기능을 주며 농축된 세럼의 의미로 유효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럼의 본래 의미는 혈청이라는 뜻으로 혈액 성분의 혈청이 가장 중요한 성분인 것처럼 화장품에서도 중요한 성분을 농축시킨 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센스는 소량만 사용하여도 화장수나 유액 및 크림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보습 및 미용 효과를 보다 집중적으로 부여해 주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센스는 다양한 미용 성분을 함유시켜 보습이나 유연 효과 이외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다기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의 기능성 화장품에서 주요 형태로 활용되는 제형입니다. 다음은 에센스 제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센스는 제조 시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투명형, 반투명형,
불투명형 등으로 구분되어 투명한 젤상의 경우는 보습제와 수용성 고분자의 오일이나 기능 성분 향료를 가용화시킨 형태입니다. 유화 기술을 이용한 불투명한 유액 및 마이크로 에멀전이나 영미셸을 이용한 오일 형태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그중 투명 젤상 또는 유화 형태의 제품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축 오일 형태의 제품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센스는 최근에는 세분화되어 일반 에센스, 세럼, 앰플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에센스는 부스터, 퍼스트 에센스, 퍼펙팅 에센스라고도 분류되며 세 가지 중에 에센스의 제형이 가장 점도가 낮고 첫 번째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토너 사용 후 또는 사용하는 중간 단계의 제품군으로서 유상, 오일 성분이 섞인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를 돕기 위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세럼은 에센스와 거의 같은 제품이지만 구분을 위해 색상을 조금 짙게 만들어 구분한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세럼 계열은 비타민 제품이 많고 열이나 햇볕을 막기 위해 불투명한 용기를 활용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앰플은 에센스 세럼에 비해서 특정 성분의 농도가 높은 제품의 고농축 제품으로 고가로 판매되며 용도에 따라서 크림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2 혼합형 에센스는 기능 성분의 상온 조건에서의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레이 드라이 또는 동결 건조, 캡슐 형태의 안정화 제형을 통해서 제재별로 혼입, 즉 용기를 달리하여 나중에 혼합하는 형태와 기본 효능 성분을 시각적인 효과로 혼합하여 제시하는 에센스를 말합니다. 에센스 구성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센스를 구성하는 주 성분으로서는 일반적인 화장품이 가지는 기본 원료를 활용하며 기능성 성분을 다른 제형보다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제형입니다. 미백 기능제, 주름 개선제, 산화 방지제, 자외선 차단제, 항염, 항균 등이 주된 특성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에센스의 제조 방법은 특수형 에센스를 제외하고는 일반 유화 제형과 제법이 동일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 원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팩 마스크 제품입니다. 피부에 도포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 건조된 것을 떼어내거나 티슈 또는 물로 닦아내는 화장품류를 팩 또는 마스크라고 합니다. 팩과 마스크의 차이점은 피부에 바른 후 일정 시간 경과해서 제품이 굳으면 떼어내는 제품이 팩인 반면에 마스크는 시간이 경과되어도 굳는 현상은 없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꿀, 곡물, 달걀 껍질, 우유 등의 천연 재료를 활용하여 팩으로 활용하였으며 현재는 팩과 마스크의 소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 어깨, 팔, 다리 등의 신체 전신 부분과 얼굴에도 턱, 코, 눈가 등으로 세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팩과 마스크의 용도는 피부에 팩을 사용하고 제거 시 각질을 같이 흡착하여 제거하는 용도이며 팩 재료가
피막을 형성하고 모공이나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같이 흡착하여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 도포 후 건조되는 과정에서 피부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고 수분 증발을 억제시켜 피부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켜 혈행 촉진의 기능을 발휘해 줍니다. 팩제에 혼합된 수분, 보습제, 유연제에 의해 각 질층에 보습 효과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팩 재료를 바르고 건조되는 과정에서 피부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어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팩제에 함유된 유효 성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팩 마스크입니다. 팩 및 마스크 제품은 포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제거하는 필 오프 방식과 도포 후 일정 시간이 경과 후 물이나 미용 티슈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는 워시 오프 또는 티슈 오프 방식이 있고, 고체 파우더에 유액상을 혼합하여 피부 도포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제거하는 석고팩, 부직포나 하이드로겔 시트에 미용 성분을 함침시켜 피부 부착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 제거하는 팩이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경향은 하이드로겔 피치와 부직포 패치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필 오프 팩 구성 성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팩젤을 구성하는 주 성분율은 일반적인 화장품이 가지는 기본 원료를 활용하며 피막제 및 증점제 기능 성분을 다른 제형보다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제형입니다. 미백 기능 제제, 주름 개선제, 산화 방지제, 자외선 차단제, 항염, 항균제 등이 주된 특성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필 오프 형태의 제품은 피막 형성과 점증제의 역할을 하는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비닐 피롤리돈, 셀룰로스 유도체, 잔탄검 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워시오프나 티슈오프의 점토상 팩은 무기알류 카오린 성분이 중요한 성분입니다. 시트팩, 부직포 및 면 패드의 형식이 중요하고, 하이드로겔 패치는 친수성 고분자가 물을 함유하여 팽창한 것으로 팩류의 제조 방법은 특수형을 제어하고는 일반 유화 제형의 제법과 동일합니다. 다음 그림은 필 오프 팩 및 하이드로겔 패치 제품의 제법에 관해서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필 오프 팩 타입의 유화액제 타입은 피막제를 수상에 첨가하여 일반 유화제 제형태의 유액을 만들고 냉각, 미용 성분의 투입, 냉각 탈포 후 반제품으로 완성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겔은 물에 팽윤할 수 있는 친수성 고분자가 3차원 망상 구조를 가지며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가교된 것으로서 가교 구조에 의해서 수용액 및 수성 환경 하에서 용해되지는 않으나 구성하는 물질이 가진 고유한 친성으로 인해서 많은 물을 흡수하며 팽윤할 수 있습니다. 고분자 하이드로젤과 나트륨 화합물을 넣고 교반하여 공극이 형성된 다공성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 제조 설비에서 충진, 포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초 화장품의 유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유화기로는 우선
울트라 믹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울트라 믹서 시리즈는 진공 호모게나이저, 진공 호모 믹서라고도 부르며 균질, 유화, 혼합 및 탈포의 기능을 지닌 고성능 유화 믹서입니다. 전단력을 가진 호모 임펠러 또는 고속으로 회전하여 분산, 유화 기능을 하고 양방향 회전 기능을 가진 호모는 회전 방향을 전환하며 석션 및 펌핑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제약, 식품, 화학 분야의 다양한 점도의 제품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가열, 냉각, 진공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모 임펠러 장치가 용기 바닥에 부착되어 적은 용량의 생산에도 효율적이며 일반적으로 저점도에서 고점도까지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됩니다. 울트라 호모 믹서는 현장에서 생산용으로 배치 타입 호모 믹서이며 테프론 재질의 스크레이퍼, 패들 또는 스파이럴, 아지테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광, 무광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접촉부를 가지고 있으며 가열 및 냉각 기능, 온오프 제어 및 비례 제어 등이 가능하며 탱크, 리드 업 다운 기능하며 용기, 배설을 기울이거나 토출구로 제품 배출을 하는 기기입니다. 다음은 프로펠러 믹서와 디스포입니다. 둘째로 이동식 믹서로는 프로펠러 믹서와 디스포 또는 디졸브 믹서, 호모게나이징 믹서가 회전봉의 끝부분에 달려있는 이동식 기기로서 탱크 없이 간단한 혼합, 분산 공정을 할 때 유용하며 심플한 구성의 이동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 설비입니다. 프로펠러 믹서는 분산력이 약하므로 주로 점도가 낮은 용액의 고속 교반이 요구되는 예비적인 분산과 가형화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포 블레이드 믹서는 디졸버 믹서로도 불리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봉의 끝에 터빈형의 회전 날개를 부착하여 분산력이 프로펠러 믹서보다 강한 설비입니다. 안료의 분산, 수용성 고분자 분산, 점증제, 카보폴 분산에 활용하는 설비입니다. 콜로이드 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콜로이드 밀은 고체 물질을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분쇄도를 대략 1마이크로 정도를 할 목적으로 설계된 기계입니다. 현재 콜로이드 밀에는 원판형과 원불형이 있습니다. 원판형은 T. 스베드버그가 고안하였는데 원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작은 홈이 붙은 원판을 두 장 서로 합하여서 그 사이를 고체가 원심력으로 중앙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낸 후 원판 간의 마찰에 의해 갈려서 부서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뿔형은 프리미어형 콜로이드 밀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이쪽이 이용도가 커졌습니다. 이것은 그림과 같은 구조로 원뿔형의 회전 부분과 그것을 둘러싼 고정 부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표준 콜로이드 밀은 회전 속도가 1000에서 2만 rpm이고 회전 부분, 즉 로터가 고정 부분 스테이트의 간격이 0.001인치 정도로 적당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습식이고 제지, 고무, 화장품 등의 공업에서 카올린, 황, 흑연 등의 분말 제조, 염료, 에나멜, 콜로이드 용액 제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산용, 유화 제품 제조용, 진공 탈포용, 용해 해체 작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무기 안료의 습식 분산, 유상 분산 제품 및 고점도 제품의 탈포 작업용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호모 믹서의 구동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호모 믹서는 하부 방식으로 일반적인 버티컬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작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실험용 디스퍼 믹서의 구동 관련 참고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일반 제조용의 축소형으로 앞서 보신 현장 제품의 축소 모델로 일본 TK 호모 제품으로 연구소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연구 설비입니다. 국내 대리점에서 친절하게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 튜토리얼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스타일리스트사의 부속 조장기 슬로디스파입니다. 파우더 미싱이나 기타 물질의 부속 조작에 의한 비닐 분산 시 사용되는 기기로 7,600rpm에 빠른 수정 속도를 가능하며 최대 5m의 시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부가 탈착되어 세척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슬로디스파는 접착제나 비닐, 인수, 모니터, 마스카라, 가인과 젤, 음료 등 다양한 비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슬로디스파의 스펙은 마이너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디스파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체 해결에는 디스플레이, 속도 조절 장치, 전원 스위치, 기관부 결합체가 있습니다. 기둥에는 물질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기관부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부를 결합합니다. 도입대 믹스건 방지 소금을 올려줍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펜스를 준비합니다. 높이 조절 레버를 방식의 방향으로 돌려서 풀고 기관부를 원하는 높이까지 조절한 후 높이 조절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갔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 속도 조절 바리어를 돌려서 시험을 시작합니다. 최종 속도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종료되면 속도 조절 바리어를 돌려서 회전을 멈추고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전원을 씁니다.
시험 중 주관부가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기상을 주의합니다. 시험 중 주관부가 2차등의 선출장을 받을 경우 주관부는 선출장이 파손될 수 있음을 주의합니다. 안전을 위해 시험 중 물기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섭 기관지 클로 디스카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담 및 진행 관련 문의는 코아 캐피토리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콜로이드 밀 구동 동영상입니다. 본 콜로이드 밀 구동 동영상은 인도 제품에 대한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상부에 호퍼에 분산하려는 물질 용액과 파우더 등을 혼합하여 투입하고 아래 부분 로터의 간격을 조절하여 분쇄하고 다시 순환하여 회전 로터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났는데 이거 끝인가? 여기 끝까지 가야 되는 건가? 여기 그냥 끝나면 이거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5강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3강을 하겠습니다.